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군이 러시아 국방부의 공세를 재개하라는 절대적인 명령마저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 러시아 공군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에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미 공군의 주요 타격 전력이었던 F-15, F-16 전투기 지원 법안 발의와 함께 서방제 전투기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전투력에 저렴한 도입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자랑하는 자스-39 그리펜 전투기가 지원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미 하원에서 발의한 F-15, F-16 전투기 지원 법안이 정말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접 공중전, 도급 파이팅에 있어서만큼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는 5세대 전투기 F-22A 랩터마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최강의 제공 전투기 F-15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전투기 중 하나인 F-16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니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공군력이 미국제 전투기를 흡수하여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해질 것 같은데 왜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입김으로 나토 동맹국들에게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유해 달라는 설득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일리노이주 출신의 공화당원이자 전 공군 조종사인 애덤 킨징거 의원은 우크라이나 조종사와 운용 요원이 미국제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5일 미 공화당 하원 의원 애덤 킨징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하원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승인하는 초당적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상원이 이 중요한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으로 가져갈 것을 촉구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4일 미 하원에서는 2023년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F-15, F-16 같은 미국제 전투기 100여 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승인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현재 막강한 러시아 공군에 맞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히려 제공권을 장악하고 하루에도 수십 소티씩 출격하며 러시아군의 탄약고나 지휘소, 방어진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는 미 하원의 미국제 전투기 훈련 및 기종 전환 지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몇 달 내로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제 전투기들이 지원되어 공군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둘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아마 F-15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아직도 F-15 전투기가 최강의 제공 전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에너지 기동 개념에서 아주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이 바로 F-15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와 전투기 간의 공중전, 그 중에서도 근접 공중전의 경우 속도가 더 빠르고 선의율이 좋은 쪽이 뒤를 잡고 적을 격추시키기 유리한데요. 하지만 모든 항공기는 각자 항공역학 설계에 따라 선의율이 가장 좋은 고도와 속도 등의 조건이 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기동 개념은 전투기가 선회를 하기 위해서건 급상승을 하기 위해서이건 급가속을 하기 위해서이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념인데요. 두 전투기가 공중전을 치르고 있다고 가정하면 에너지가 높은 쪽이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빠른 쪽이 적기에 대한 상대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에 추격과 도주 모두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도 에너지 기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체가 아무리 빠르게 가속해도 이미 고속으로 비행 중인 상태에서 중력 가속도를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전투기들이 조건에 따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에너지 기동 다이어그램인데요.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무는 공중전에서 더 높은 선회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유리한데 각 전투기들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다 다르며 모든 영역에서 최강의 전투기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전에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중전에 대비할 때는 적 전투기 에너지 기동 다이어그램을 참고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동을 사용하고 어떤 무기를 사용해 공략할지 전술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F-15 전투기는 바로 이런 에너지 기동 개념을 설계 사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설계 사상에서 생각해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수호-57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며 수호-57이 스텔스기라고 해도 그 수가 고작 3대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F-16 또한 근접 공중전에 특화된 경전투기로 개발된 기체인 만큼 근접전 성능이 동세대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할 때는 F-16의 선내력이 떨어져 보이지만 확실히 4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할 때 F-16은 순간 선내력과 지속 선내력 모두가 확실히 우세한데요.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델타익을 일부 잘라놓은 것 같은 주날개 형상을 가지고 있어 F-16은 순수 델타익 기체들에 비해 에너지 유지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추력대 중량비가 매우 높아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단말 엔진을 장착했으면서도 가속 성능 역시 아주 우수하며 기체 상승률도 우수합니다. 하도 인기가 좋아 많이 팔리다 보니 그리스 터키 국경 분쟁 때는
전투기는 양국 모두가 F-16을 출격시키는 바람에 F-16 대 F-16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군 전투기와 러시아군 전투기와의 싸움은 4.5세대 전투기 및 4세대 전투기들 간의 교전이 될 것이고, 이는 에너지 기동 개념의 싸움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 및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들이 가세하게 될 것이기에 변수가 있겠지만, 상대 전투기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아군 전투기 에너지가 우위에 놓이는 상황을 유발하는 에너지 기동 개념에 의한 전투가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야전 방공 시스템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더욱 촘촘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높은 기동성을 가진 F-15 전투기로 러시아 공군을 유인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만으로 끌어들이면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의 지대공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진한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을 미그-29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행 성능을 갖춘 F-15 전투기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전술을 사용해 노후된 미그-29 전투기로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을 사냥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강의 제공 전투기 소리를 듣는 F-15로 같은 전술을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무서운 점은 현재도 우크라이나 공군이 노후된 소련제 전투기들로 하루 18서티 정도로 뛰며 러시아 공군을 제압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지상군에 대한 폭격까지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100여 대 F-15 전투기나 F-16 전투기가 지원된다면 단순히 그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력을 몇 배 이상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같은 F-15 전투기와 F-16 전투기를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생각일까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데이비드 몬산 공군기지에 있는 제3공국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 즉 309th 아마르그에는 약 4,100여 대의 항공기가 보관되어 있어서 비행기의 무덤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르그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땅의 지질과 매우 낮은 습도로 인해 항공기들의 부식과 손상이 최소화되어 치장 물자를 포관하기 최적화되어 있죠. 러시아와는 다르게 주요 부품을 떼어 잘 보관하고 있어서 언제든 부품을 재조립해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나라에서 중고 항공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F-15와 F-16 전투기 등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공군력을 모두 미국제 전투기로 바꾸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기체들을 우크라이나 중고로 판매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림 또한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 공화당 하원 의원 애덤 킨징거 의원과 민주당 크리시 하울러엔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의 수석 대변인인 유리 이그나트 대령의 말에 의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 전력에 피해되지 않을 정도의 병력 중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30명의 조종사가 벌써 훈련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킨징거 의원은 미시시피주의 콜럼버스 공군기지 그리고 텍사스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조종사와 운용 요원들이 F-15와 F-16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가 서방제 장비들로 모두 전환될 것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그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품조차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기에 서방제 전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 공군의 치장 물자 중 상태가 좋은 F-15와 F-16을 공유하고 차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전투기를 신규로 구매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현지 시각 7월 16일 유라시안 타임즈에서 보도했는데요. 정밀 유도 무기 재고가 크게 떨어져 활동이 제약되는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공군이 F-15 전투기와 F-16 전투기를 이용해 대활약을 펼쳐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